네,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바로 돌연사에 대한 얘기죠. 돌연사, 갑자기 오는 질환 같죠? 하지만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이 서서히 쌓여가다가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돌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평소에 잘 알고 관리한다면 돌연사조차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0월 25일 날 김수미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놀라셨을 텐데요. 네. 저도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서 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네. 또 다양한 방송 활동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건강이 나쁠 거라고는 예상을 이제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 진짜 다들 너무 놀랐는데.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라 바로 전날, 전전날에도 방송에서 분명히 뵀는데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된 뉴스인가? 네. 누가 장난을 치나 그랬었어요. 다시 한번 맞습니다. 진짜 선생님 네.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 예. 아침마당에도 언젠가 명절에 다녀가셔서 음. 그 대화 나눈 장면이 눈앞에 선한데 네. 어쨌든 유가족들 또 예.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네.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텐데요. 선생님의 사인은 당뇨로 인한 고혈당 쇼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당뇨는 우리 몸에 이제 혈당이 높아지는데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죠. 뭐 음식을 잘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거나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지 못해도 생길 수 있지만 심한 피로감 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대개 5, 600 이상 높게 치솟게 되면은 5, 600. 우리 몸에 삼투압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네. 뇌 기능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혼수 상태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심장의 무리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네. 거죠. 아니 보통 100이하가 정상인데 갑자기 500, 600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이렇게 혈당이 오르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무리를 하셨다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때 이런 네.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수분 섭취 평소에 많이 신경 쓰셔야 하고 혈당도 자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당뇨는 원래 우리가 꾸준하게 식습관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잘 지켜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당뇨를 앓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태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냥 고혈압이나 이런 것처럼 약 잘 먹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서 한순간 또 방심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따라서 나의 당뇨의 특성이 어떤지 어떤 위험이 찾아올 수 있는지 미리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 만성질환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도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오늘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돌연사 하면 김진선 씨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심장 질환 중에 네. 심근경색 조심하라고 뉴스에서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뭐 흔히 심장마비로 세상을 그렇죠. 떠나셨다 이런 소식들 네. 많이 듣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소식이 심근경색일 텐데 네. 이 심근경색 환자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10년간 연간 약 7만여 명에서 13만 명까지 10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렇게 뛰었어. 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1위이기도 하고요. 네. 50대에서는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심근경색이라 하면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해주는 네.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이 심장 근육의 혈액이 부족해지게 되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한순간 멈추게 되는 질환이죠. 이렇게 되면 전신에 있는 혈액순환이 멈출 수밖에 없는데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장기는 어느 정도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 혈액 공급이 멈춘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일시에 멈추진 않거든요. 자, 그런데 뇌는 다릅니다. 뇌는 6초에서 8초 정도만 혈액 공급이 멈추게 돼도 바로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심근경색 때문에 뇌로 올라갈 수 있는 혈액이 끊기게 되면 정말 6초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스스로는 이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죠. 도와달라는 말조차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겠네. 진짜 도움 한번 요청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협심증을 느끼게 되는 흉통이 느껴지는 바로 그 단계에서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하시거나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도움을 요청하셔야 쓰러지더라도 병원으로 이송을 할 수 있어서 생명을 구명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흉통이 어느 정도 느껴지면 119에 연락을 해야 돼요. 보통 왜 가끔 가슴이 조이는데 네. 한 1분 심호흡 하니까 괜찮다 이런 분들은 꽤 계시거든요. 그 방송에 이용식 씨가 네, 네. 방송 중에 심근경색을 앓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예전에. 정말 큰 이
부치깽이 같은 큰 꼬챙이로 심장을 꽉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아프구나. 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통증이 명치 끝에서부터 좌측 어깨 쪽으로 뻗은다면 네,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통증. 극심한 통증입니다. 네. 특히 등산을 한다거나 좀 어떤 좀 과격한 활동들을 할 때 이 통증이 심해진다면 강력하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이 심장 근육이 무서운데 이 심장 근육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요. 멀쩡하게 숨 잘 쉬다가. 이게 사실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좀 노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혈관 노화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심장 동맥, 즉 관상 동맥이 좁아지게 되고 또 이런 혈관 벽이 얇아지면서 상처가 잘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럴 때 좀 무리한 활동, 또 과도한 운동 이런 걸 할 때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특히 고혈당 상태에 빠지실 수 있는 당뇨 환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콩팥, 신장에서 여과 과정을 거쳐서 당을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때 네. 굉장히 많은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심각한 탈수를 겪게 되고 삼투압의 조절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뇌 기능도 떨어지니까 급하게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혈관 건강에 대한 위험 요소를 평소에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평소부터 식습관에 대한 관리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심근경색이 좀 무서운 이유가 갑자기 쓰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네. 뇌에 6초에서 8초만 혈액이 공급이 안 돼도 쓰러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없나요? 결국은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내 몸의 데이터를 잘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는데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역시 건강검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 항목 중에 심근경색을 미리 좀 알아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뭐 서 교수님이랑 두 분이 짜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건강검진 얘기를. 네, 아니 우리 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많이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요새 건강검진 많이 하는 시기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시기라서. 예. 저마저도 올해 건강검진하고 건강을 되찾았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 심근경색 발견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중요한 게 이제 혈압이죠. 그다음에 네. 혈액 검사 항목으로도 몇몇 가지 알아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이 있는지도 알아보죠. 또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심장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심전도 검사 같은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혈당이나 고지혈증도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라도 내가 흉통을 경험해 본 그런 과거력이 있다면은 심장 초음파 검사까지도 이제 종합 검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왜 가끔 이렇게 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심호흡 한 1분 하면 괜찮다. 네. 이 정도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맞습니다. 또한 이제 위식도 역류증과도 좀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검진 항목에서 이제 위내시경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도 심근경색인지 위장질환인지 금세 또 알아보실 수가 있죠. 한 가지 정말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가 아직 국가검진에 포함되지 않아서 내가 위험하다 하면은 요건 좀 신청을 좀 따로 하셔서 아니 그럼 네, 그걸 해볼 수 국가검진에 있으면 포함해 좋겠습니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많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네,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좀 이런 검진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럴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네. 이번엔 뇌혈관 질환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뇌혈관. 바로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3, 40대 젊은 남성들의 돌연사 원인 1위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40대가 이 지주막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바로 뇌막이라고 하는데 이게 세 겹으로 돼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 가운데 막을 지주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주막과 그 안쪽에 있는 연막이라고 하는 가정 안쪽 내막이 있는데 지주막과 연막 사이에 꽤 공간이 커요. 네. 그리고 이 사이에 혈관들이 주로 지나다닙니다. 이때 혈관이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하면 바로 의식을 잃고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한번 출혈이 발생하면 대량의 출혈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주막하 넓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래봐야 요만한 거죠? 몇 밀인 맞습니다. 거죠? 네, 넓지만 사실은 이제 수 밀리미터 또는 0. 몇 밀리미터 정도 그러니까 단위밖에 상대적으로 넓다는 뜻. 상대적으로 넓죠. 그렇구나. 다른 공간이 막은 다 있으니까. 꽉꽉 붙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이 공간이 발생한 넓은 부위에 출혈이 터지게 되면 진짜 네. 기하급수적으로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아, 대량의 오, 출혈로 이어질 수 출혈이구나.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사망해요. 진짜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게 병원으로 되고요. 옮길 틈도 없이. 맞습니다. 그럼 병원으로 가면 좀 괜찮은가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약 3분의 1 정도의 환자가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어머. 그러니까 병원에 당도하셔서 치료를 받는 분들은 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 중에서 적절한 치료와 시술을 받고 완전히 이제 생명을 구명하셔서 후유증 없이 사시는 분들이 한 반 정도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 정도는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기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주막하 출혈은 우리가 흔히 듣는 뇌출혈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뇌출혈 때문에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의식을 잃거나 네. 후유증을 앓으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지주막하 지주막하 출혈. 그렇군요. 네, 야, 맞습니다. 이거는 진짜 발생하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나 위험한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예방해야 돼요? 예방을 해야죠. 왜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 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외상입니다. 결국은 어디 머리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사고만 피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네. 두 번째 원인이 중요합니다. 바로 전혀 외상 없이도 자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네. 우리 뇌 속에 이 지주막하 아래쪽에 있는 동맥에 뇌동맥 꽈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고 이 꽈리가 순간적으로 파열되면서 터지게 되면 바로 우와. 심각한 뇌출혈로 아니, 이어지게 되는 진짜 거죠. 풍선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풍선처럼. 맞습니다. 실제 저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게 터지게 되면 우리 혈압에 의해서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혈압에 이 혈액들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 파열과 동시에 의식을 잃는 이유가 굉장히 압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파열하기 전에 혈액이 좀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이때 극심한 두통을 겪는 전조 증상을 겪는 환자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이 두통도 그러면은 그냥 보통 두통이 아니라 네. 심한 두통인가요? 엄청난 구역구토감을 동반한 굉장히 극심한 두통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양상의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럴 때에는 이제 빠르게 대처하셔서 병원에. 병원에 방문해서 네. 뇌혈관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지 뇌혈관에 대한 영상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진짜 사실은 이거 두통 느끼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두통을 느끼기도 전에 쓰러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어떻게? 혈압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죠. 아. 결국은 이런 혈관의 변화도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은 지속적으로 혈관의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따라서 평소 혈압이 좀 높아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철저한 관리를 하실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그럼 뭐 집에 혈압 재는 기계를 사야 되나? 아니 요새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 아니면 그냥 가다가 이게 내과나 있는데 이렇게 진료 안 보고 그냥 한번 쓱 재고 이렇게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KBS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네. 오시고 혈압 그쵸? 재는 기계가 네. 보일 때마다 한 번씩 그냥 그럼요. 해보는 건 너무 나쁘지 좋습니다. 않죠. 예.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이 기계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주문하셔서 한 가지 집에 갖고 계셔서 가족분들 간이 모두 다 기계. 네, 한번 집에서. 재보셨으면 좋겠고 아니 한번 쟀는데 혈압 높다고 해서 자꾸 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2번 정도까지는 재셔도 되는데 네. 그래도 한번 재신 혈압들을 계속 기록해 두시고 아. 2주 정도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30 이상 높게 나타난다면 혈압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이나 운동 습관, 식이 습관 다 바꾸셔야겠죠. 네네. 그리고 140이 넘는다면 2주간 잰 평균 혈압이 140이 넘는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약을 복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뇌혈관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검사 항목은 뇌 CTA 또는 MRA로 혈관 상태를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MRI가 아니라 MR. 네, 이제 조직을 보는 우리가 검사. 흔히 듣는 건 MRI인 그렇죠. 거죠. 이제 CT, MRI는 조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혈관 보는 검사는 끝에 A라는 말이 붙습니다. 에이. 근데 이게 아유,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꼭 이름 어렵게 만들어. 자, 안타깝게도 이게 국가검진 항목이 포함이 안 돼가지고 이건 좀 비용을 그럼 꼭 포함을 해야 비용이 되는데. 있는 거죠. 이 그래도- 이름이 듣기에 좀 비싸 보여서. 근데 이제 CTA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도 검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적 위험성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직계 가족분들 중에 뇌출혈 겪으신 분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한 명이라도 이 직계 가족분들 중에 지주막하 출혈이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그 위험성이 약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직계 가족분들 중에 2명 있으면요 50배까지 늘어납니다. 와.
그러니까 이런 무조건 가족력이 해봐야 있다면 조금 투자하셔서 이런 네. 검진을 좀 미리 해보시는 게 좋겠다고 그 가족력 생각합니다. 중에 단순히 뇌출혈이 아니어도 이제 뇌경색 포함, 뇌혈관 질환이면 좀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뇌경색도 가족력에 따라서 약 2.5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니까 미리 검진 차원에서 해보시면 좋겠죠. 네. 또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면 국가 검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고 평소에 두루두루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심혈관도 그렇고 뇌혈관도 그렇고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현대인의 스트레스 뭐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에서 교감신경계 항진이 일어나고 혈압의 급격한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에 대한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지주막하 출혈과 같은 뇌동맥 꽈리도 잘 생길 수 있는 위험이 그렇군요. 생길 수 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심장과 뇌혈관 질환에 대한 돌연사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마지막은 말초혈관에서부터 생겨서 폐혈관을 막는 폐 쪽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폐색전증인데요. 어. 폐에 있는 혈관이 색전에 의해서 막히는 현상인데요. 아. 색전이라는 것이 결국 혈전이 우리 몸을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혈관을 탁 막는 현상을 색전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 흔히 피떡이라고 그러는 맞습니다. 거. 피떡. 어. 이런 피떡이 폐에 가서 혈관에 막히게 되고 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산소 교환도 안 되고 호흡 곤란에 빠질 수 있겠죠. 네. 호흡 곤란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스트레스 받아도 막 웃음 네, 헐떡거리면서 네, 네, 네. 생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알레르기 그리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과 같은 노인성 질환, 또 빈혈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호흡 곤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호흡 곤란이 폐색전증 때문에 생겼다고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폐 조직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법이 또 굉장히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진단 자체가 까다롭고 의료진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한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피떡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선천적 원인입니다. 아, 선천. 혈액 응고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선천적 원인이 있다면은 네. 혈액 응고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또 좀 느리게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가족력이 있다면 유아 시기부터 또 초등학교 시기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건 사실 이제 후천적 원인인데요. 후천적. 후천적 원인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는 혈액의 순환에 장애가 생길 때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뇌졸중 환자분들 좀 누워서 지내실 수밖에 없는 기간이 있는데 네. 이때 혈액 순환 장애가 생길 수 있고 또 긴급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또 겨울철 낙상 때문에 고관절이나 허리가 부러지시면 오랫동안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바로 하지 정맥에 혈전이 생기면서 폐색전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산부들인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요. 그리고 이코노믹 그 좌석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거리 여행하시는 분들. 안 움직이셔서. 이 비행기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장거리 앉아서. 여행을 하시다가 네. 하지에 혈정이 생겨서 폐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꼭 옆에 사람 깨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깨우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일어나. 네. 일어나서 밥 먹고 좀 걸어. 맞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네. 깨우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령자인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를 유지하는 걸 경계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자, 두 번째 원인은 혈액순환 말고 혈관벽 자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혈관벽 자체가 손상됐을 경우에 그 부위에 피떡이 이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고 혈액 응고도 되게 쉽고 또 혈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수술 때문에 이런 혈관이 좀 손상받는 경우도 있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폐색전증을 평상시에 좀 예방하시려면 평소 걷기 운동 걷기. 네, 좀 네.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아유 결국 죽어라 걸으란 얘기야 또. 그러네. 그런 네. 얘기네 뭐. 예, 뭐 네. 죽어라 걸어야죠 뭐 자, 우리가. 이런 폐색전증 국가검진 항목에서도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요? 있거든요. 네. 바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 또 일반 혈액 검사로 혈액 응고장애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파킨슨병처럼 거동불변하시는 환자분이 있다면 종합 검진을 조금 더 실시하셔서 뭐 다리 쪽 심부정맥 초음파 같은 걸 해보신다면 폐색전증에 대한 위험성을 미리 알아보실 수 아이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옛날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딸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도 유전되나요? 하셨어요. 이 직계 가족분들 중에 만약 한 분이라도 심근경색의 가족력이 있다면 2배 이상 심근경색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아,
그런데 2명 이상 심근경색제를 앓았다. 그러면 5배까지도 위험성이 증가하거든요. 따라서 고혈압, 또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4배에서 6배까지 또 확률이 높아지니까 평상시에 좋은 식생활, 또 운동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고 또 심근경색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있습니다. 이 널리 알려져 있는 유전자가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주요 위험한 유전자가 한 10가지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즘은 요것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검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래저래 장민욱 선생님 겁을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평소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렇지. 됩니다. 맞습니다. 미리미리 챙기자라는 네. 뜻에서 하신 말씀으로 챙겨서 이런 이해해 위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방하자. 맞습니다. 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